자, 수업을 계속 해봅시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취업 처리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를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건 좀 하고 해야 돼. 자, 이 부분 계속 할게요. 그러면은 앰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공피층이 더 커지면서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드레인 잔이 더 커지면은 이렇게 더 커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짧아지고 공피층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채널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예요. 이쪽이 마치 이쪽 부분을 그냥 딱 집어서 들어 올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저기 써있죠, 핀치오프라고 써있죠, 녹색. 이거를 핀치오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핀치오프 현상.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아웃 커브에서 핀치오프. 이게 좀 너무 좀 확대해서 그렸는데,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 부분 좀 짧고 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까지 더 짧아지는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소스 드레인 게이트 있죠. 네, 여기는 내가 지금 4V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여기는 0V입니다. 근데 내가 바꾸는 거는 이제 드레인을 0에서부터 4, 5V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둘 간의 전위 차이가 오기 전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게이트랑 소스는 4V라고 했죠. 그러니까 4V 넘어지니까 4V죠. 나는 4V를 걸어야, 그러니까 2V 무척차는 1.5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5V 이상이 걸려야지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건데 4V니까 이제 충분히 걸었다 생각했어. 아니면 뭐 다른 숫자를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채널이 형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4V인데 여기 0V일 때는 여기 큰 차이가 전압이 4V. 내가 만약 드레인을 점점 바꿔줘서 여기 1V로 걸었어.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3V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를 만약에 드레인 전압을 3.5V로 걸었어. 쭉쭉쭉 바꿨어. 그러면 여기 차이가 몇이에요? 4하고 3.5니까 0.5V죠. 0.5V면 아직 채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사실은 전압이 다 똑같은 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턱 전압이 1.5V다 그랬고 1.5V 이상만 걸어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1.5V나 그 이상을 걸어도 여기랑 여기에 전압 차이가 1.5V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형성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식 두 개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수식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또는 그냥 써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시간에 했던 모빌리티가, 그리고 C 옥스라고 하는 거는 SiO2 이거의 카패시턴스 값, 몇 페럿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L분의 W. 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고 W는 여기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80나노미터, 여기가 500나노미터다. 그러면은 180분의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가 2의 VGS 마이너스 VT 빼기 V 곱하기 VDS 마이너스 VDS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저걸 하고 있으면 VGS는 2V, 3V, 4V 일정값이 나오잖아요. VT도 일정값이 나오잖아요. VD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뀌면은 이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이 식을 씁니다. 드레인 커런트 ID가 선형 영역에서는요 ID 미니어 그래가지고요 이 식을 씁니다.
포화 영역에서는요 방식을 써요. ID하고 포화를 나타내는 SAT, Saturation을 쓰고요. 2분의 1의 뮤의 C 옥스의 L분의 W 하고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네들 다 곱하면은 단위가 암페어가 나와요. 암페어. 몇 암페어. 그래서 이렇게 평평 부분 있죠. 거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요 식을 씁니다. 요 식. 자, 밑에 거 보면은 요저 밑에 거 식에 요거의 x축인 VDS 있잖아요. VDS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VDS랑 무관한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VDS랑 무관한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아까 게이트, 드레인 전압, 문적 전압 이런 거 알았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서 동작을 하고 있냐? 선형이냐, 포화냐? 선형이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포화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아래식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저거 구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해보니까 포화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이 반도체의 이동도는 몇이냐? 라고 물으면은 이거 다 입력을 하면은 대입을 하면은 알 수 있겠죠. 여기 어떤 거를 읽어 그러면은 우리가 값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트랜스퍼 커브 전달 특성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 이번 전달 특성 트랜스퍼 커브. 트랜스퍼 커브 또는 트랜스퍼 트렌드 캐릭터리스틱. 얘는 어떻게 되냐면 y축은 드레인 전류고요. x축 값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VGS가. 이번에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엠무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P 실리콘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제는 소스 쪽은 여전히 0V예요. 근데 이제는 드레인 쪽을 내가 1V, 0.1V, 아니 뭐 2V 이런 식으로 하나 딱 고정시켜. 예를 들어 1V라고 하자. 1V로 고정시켜.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게이트 있잖아요.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몇에서부터 플러스 몇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값이 이렇게 나와요. 커런트 안 흐르다가요. 어느 순간 내버리면 커런트 갑자기 확 흘러. 커런트 안 흐르다가 커런트 확 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전달 특성이라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VDS가 예를 들어서 0.5V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VDS가 0.5V면 내가 소스를 이렇게 있는 데서 지금 이만큼 기울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 몇에서부터 플러스 몇까지 쑥쑥쑥쑥쑥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몇일 때는 아직 문턱 전압보다 크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0V, 0.5, 1, 1.5 됐어요. 1.5 되니까 이제 여기에 전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1.5V보다 커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전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울여놓고 있으면은 여기에서는요 문턱 전압 이하에서 전류가 안 흘러요.
이제 운동전압이 이제 어느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슉 들어.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지금 0.5를 가지고 예를 들었죠. 내가 만약에 VD를 한 3V를 예를 듭시다. 더 많이 기울어진 거죠. VD를 3V로 해가지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더 흐를까요? 아니면은 커런트가 덜 흐를까요? 덜. 박정빈 네. 어떻게? 어? 뭐라고? 더 흐른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본인 소신대로 대답을 했어요. 왜 심리전에 막 말려들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찍은 거야? 찍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숙제에 들어갔어요. 숙제 봅시다. 여러분. 숙제 보면서 이제는 내가 전자를 더 많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산소 분해를 줄여서 전자를 많게 한다. 그치? 기본 컨셉 이런 거지. 근데 많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삼가 원소 도핑, 알루미늄이나 갈륨 같은 삼가를 징크 자리에다 치환하면은 딱 가면서 얘가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전자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재미나이나 챗GPT나 다 마찬가지잖아. 근데 여러분들 알루미늄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자가 이제 더 많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맞아요. 근데 알루미늄이 그냥 도핑이 된 거잖아요. 알루미늄이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 그 영어로 뭐라 하지? 효림. 알루미늄이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싶어. 뭐라고 해야 돼?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알루미늄이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 은성이 영어 잘하지? 뭐라고 해야 돼? 알루미늄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 ZN? AL? 좀 어감이 이상한데 가끔 이랬네. 알루미늄 도프트 징크 옥사이드라고 표현해. 이 앞에 거가 뒤에 수식하는 거잖아. 이렇게 분사 형태로 알루미늄 도프트 징크 옥사이드. 그러면 이제 징크 옥사이드면 전자가 더 많아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적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한 3몰%랑 그 이상 뭐 지금 도핑을 했다고 했어요. 도핑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늄. 그러면은 알루미늄 도프트 징크 옥사이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N타입 투명 컨덕팅 옥사이드. 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금속만큼 아닌데 그냥 도체가 돼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제미나이랑 GPT가 알려준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좀 표현 바꿔서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딴 데도 물어보고. 알루미늄이 도피되면요, 그리고 보통 AGO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투명 전극이에요. 투명 전극. 여러분들 전극 그러면 이제 보통 금속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뭐 실버 이런 금속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산화물이 반도체인데요. 도핑이 많이 된 반도체들인데 산화물 특징이 이제 투명하거든. 투명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극들이 있어요. 그리고 투명 전극이라고 하거든. 제일 흔한 거는 ITO예요. ITO, 트랜스페어런트. 여보세요. 이게 유리 위에 인듐 틴 옥사이드라는 게 증착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제 투명도가 한 90% 나와. 유리만큼 안 나오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핸드폰 이 OLED 있잖아요. OLED 보면 여기 아까 빛이 나오는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빛이 나오는 거. 빛이 안에서 나왔으면은 그게 바깥에서 나와야지 우리 눈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이오드를 만들었는데 양쪽에 PN 뭐 만들었는데 양쪽에 다 금속으로 해놨잖아요. 그 빛이 못 빠져나와. 이해돼? 한쪽이 투명 전구여야지 그쪽으로 빛이 나오고 이쪽은 반사되고 그쪽으로 투명 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ITO라는 투명 전구인데 이게 이제 인디움이랑 SN, 틴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AgO도 여러분들 투명 전구 일종. 그러니까 알루미늄 도피하면은 더 전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지? 설령 그렇게 여기서 했더라도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참 좋지. 장성모 아주 했는데 아니니까. 또 불소 플로린. 이것도 괜찮거든. 이런 게 들어가면은 플로린이나 칠쪽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가 조금 다른 거랑 이제 계면 이제 얘 혼자 덜렁 있지 않고 이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이제 계면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계면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플로린 이런 거 칠쪽 들어간 것들은요. 알죠? 그리고 또 만졌을 때 또 거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맞아요. 환원 열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환원 열처리 아르고닌 아니면은 또는 수소가 아주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가스를 흘려주면서 열처리를 하면요, 얘가 이제 커런트가 더 많이 흐릅니다. 아니면 제일 속편한 걸 만들 때부터 그냥 산소 분율 조절해가지고 딱 맞게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후속 공정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정이 2개, 3개 있는 것보다 하나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투명 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명 전극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믿으면 안 되지. 이 잼민이랑 이 GPT랑 믿으면 안 돼. 내가 아는 분야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너무 이제 틀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딱 말해놔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수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트랜스퍼 컵으로 들어갑시다. 전달 특성. 맞아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VD 2V 3V면 이게 더 이렇게 기울어진 거거든요.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VD가 더 커진 경우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VD를 내가 0.00001V를 걸었다 그래요. 그렇게 낮게 걸면은 저리가 안 흘러. 알지? 저리가 안 흘러.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드레인 전압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실리콘의 경우는요, 몇 밀리암페어 또는 거의 10밀리암페어, 20밀리암페어, 수십 밀리암페어까지도 운이조목 흐릅니다. 근데 최소한 몇 밀리암페어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밀리암페어는 시그마에서 3승이죠, 3승이야. 얘가 시간 3승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시간에서 4승은 이 정도 되는 거죠. 10분의 1이니까. 시간에서 5승은 이 정도 되는 거죠. 6승은 7승은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여기가 아니거든.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거를 아까 아웃풋에서 그 용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선형 스케일이나 아니면 로그 스케일로 볼 수 있잖아요. 리니어 스케일이나 아니면 로그 스케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리니어 스케일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1mA라고 해봐. 그러면 0.1mA 일단 여기까지 보여. 근데 그보다 더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안 보여.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타낼 때 리니어 스케일 말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10-13승 암페어라고 해요. 13승 암페어. 13승 암페어면 여러분들 전류 거의 안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가 0암페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0암페어 없어요. 거의 13승, 12승 그 정도면 거의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 상태였다가 내가 게이트 전압을 쭉 가져가지고 문턱 전압 이상 어딘가 문턱 전압 이상 돼버리면 이제 전류가 확 흘러. 이해되죠, 여러분들? 상황?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값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걸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밀리암페어였다. 그럼 여기는 0.1, 0.01, 여기는 마이크로암페어. 0.1 마이크로암페어, 0.01 마이크로암페어, 여기는 나노암페어. 0.1 나노, 0.01 나노, 나노부터 밑에는 뭐 피코암페어 이런 식으로 이게 스케일이 쭉쭉쭉쭉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안을 아팠던 영역이 사실은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피코암페어에서 뭐 한 마이크로암페어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밀리암페어를 리니어 놓고 보면 안 보이는데 로그 스케일로 놓고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로그 갖고 IT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취합니다. 로그는 이 안쪽에 하도 오래 까먹었는데 여기 저 안쪽에 여러분들 양수여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양수. 그렇기 때문에 양수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절대값으로 표시돼요. 오케이?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좋아, 만약에 이게 VD가 3V였다고 해보세요. VD가 3V보다 더 낮은 3V 이렇게 3V가 아직 뭐 1이나 0.5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쭉 똑같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더 만약에 VD를 뭐 0.1V 해줬다 그러면 이제 볼트도 낮게 흐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드레인 장을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게이트 전압을 쓱 바꿔주면은 저희가 안 흐른 상태에서 저희가 흐른 상태.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하자면 저항이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안 흐른 상태에서 저희가 저항이 엄청 작아져가지고 저희가 잘 흐르는 1, 2 했을 때 ID1이 ID2보다 월등히 작은 이런 게 안 흐른 상태에서 흐른 상태까지 이렇게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트랜스퍼 특성이라고 해요. 트랜스퍼 특성. 알겠죠? 자, 트랜스퍼의 특성인데 여러분들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지워버렸네. 여기 아까 아이디 리니어 아이디 셋씩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측정을 하면 아웃풋이랑 트랜스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웃풋 커브를 여기다 그려놓고 또 연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웃풋은 x축이 VDS, y축이 ID 가지고요.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VGS가 2V, 3V, 4V 이제 얘랑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쩝쩝쩝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4V라고 합시다. 3, 2, 1, 0V고 여기는 마이너스 1V. 게이트가 마이너스 1V일 때는 채널이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 안 열려있죠? 커러가 안 열렸지. 자, 만약 내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이거가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드레인 전압이 몇 볼트예요?
현우 몇 볼트? 게이트 전압은? 그럼 이제 여기 해당하는 요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서 어딘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자 여기서 하나 둘셋뭐 4개까지 하자. 4개 중에서 게이트가 4V인 곳은 어디? 현우? 이거지? 자 이제 요거 중에서 드레인이 1V인 데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겠지. 근데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VGS-VT라고 했고 VD라고 했어. 오케이? VD가 지금 1V야. VT가 마이너스 1.5 예를 들어서 했죠. VG가 몇? 4지. 4 빼기 1.5는 몇 볼트? 2.5볼트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5볼트입니다. 오케이? 그럼 드레인이 1볼트인 데는 여기야 저기야? 드레인이 1.5 여기야 여기야? 어디? 표현이 어디? 왼쪽. 그러니까 드레인이 1볼트니까 여기 어딘가? 여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데이터 값이 요거라. 그래서 여기를 읽었을 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0.9 밀리암페어다 그러면은 요 여기가 0.9 밀리암페어가 은성이 알겠어 모르겠어? 은성이라면 다 아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좋아. 다시 물어볼게. 자 그러면은 쟤는 얘가 4V, 3V, 2V, 1V지. 여기에서 요거 하얀 데에서 요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 여기 여기가 어딜지 나와서 한번 찝어봐. 은성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뭐 댓글 늦게 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 그 이상도 이해하지 않을게. 누구든 그냥 걸리는 거야. 이거 찍어보세요. 이거 좀 어딘지. 아니 뭐 일단 나와. 같이 해. 모르겠으면. 봐봐 여기 드레인 3V고 게이트 2V인데 그럼 여기서 어딘 것 같아? 드레인 3V 게이트 2V. 자 하나씩 하나래. 자 카메라 한번 보고. 알겠어? 이통수가? 자 드레인 3V인데 게이트 2V입니다. 자 게이트 2V가 어디 있어? 저 아웃풋에서. 그렇지. 거기에서 자 드레인이 3V인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형이야 아니면은 포형이야 어딘지 딱 직관적으로 모르겠지. 대충 찍지 말고. 자 왜? 자 VGS 마이너스 VT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VGS 마이너스 VT가 몇이야? 지금 상황에서. 아니 여러분들 이게 100명 듣는 수업도 아니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자 게이트가 몇이야? VGS 몇 볼트야? VGS 몇 볼트야? 2. VT 몇이랬어? 2 빼기 1.5는? 0.5. 그러니까 0.5인 데가 지금 어디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보여. 나와. 생각 들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얀 커브 여기 이 포인트가 여기에서 어디냐고 지금 찍어야 돼. 좌표를 찍어야 돼. 잘못 찍으면 우리 지금 미사일 잘못 날아갑니다. 게이트 전압이 x 2V인 데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에 게이트 전압 2V인 라인은 이거죠.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VGS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VGS-VT가 0.5지. 0.5. 그러니까 여기 딱 꺾인 데 있잖아요. 여기가 0.5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는 드레인 3V라 했죠. 3V면 0.5보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0.5니까 3V만 뭐 여기 어딘가에 포인트 아니 이거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3V인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면 말했지. VGS-VT랑 그래서 얘가 지금 리니언지, 세츄레이션인지 알아야 돼. 그럼 이제 트랜스포랑 아웃풋에서 이제 어디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알아야 돼.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선형, 로그. 왜 선형으로 보냐? 왜 로그로 보냐? 선형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딱 접선 긋잖아요. 접선 그으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가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어진 거. 선형을 딱 찍으면 여기 x절표 값이 나오죠. x절표. 그러면은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이쪽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밑에다 그냥 쭉 표기 쭉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머리 설명하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든지 지금 이거 어느 포인트인지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랬을 때 소리 안 해. 소리. 자, ID 셋 해놓고 우리가 식을 UNC 옥슨의 2분의 1에 L분의 W 하고 VGS-VT에 제곱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그래프를 내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들을 양면을 루트를 씌워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양면 루트 씌우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이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지. 이해되지? 자, 그렇게 돼. 그러면은 루트 머시기는 루트 안에 있는 복잡한 거 있고 그 다음에 VGS-VT 이렇게 돼. 그러면은 y 이퀄 a의 x 마이너스 뭐 b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 x 절편은 몇이야? 얘가 x 절편이지. 그렇지? b가 x가 b 되면 이제 y 값이 이제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 값이 0.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원래 측정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측정 항상 물어볼 거야. 문턱전압 몇이야? 그러면 문턱전압이 뭔가요? 스트레이션 못되지 요새 그러면 안 되지. 구한 것에서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저 구한 트랜스포 커브를 여러분들이 양면 루트 씌워. 이렇게 돼. 그럼 됐을 때 딱 그었을 때 여기 x절편 닿는 데 있죠. x절편 나오는 이 값이 문턱전압. 지금 우리가 막 한 것에서 예를 든 것은 여기가 1.5V가 됩니다. 1.5V 이하에서는 저리가 안 흐르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 저리가 훅 이제 흐르는 거야. 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말할 사항은요.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그거를 이제 내가 설명을 해볼게.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이네스 디플리션 요 타입 요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배웠으면 이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로그 스케일로 다시 한번 트랜스포 커브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서 트랜스포 커브를 측정했더니요,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걸 만들었더니 걔는 트랜스포 커브가 이렇게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봅시다. 또 하나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0볼트에서 게이트 전압이 0볼트인 상태에서 저희가 거의 안 흐르는 거는 하얀색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지. 그리고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 거는 파란색.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얘네들 리니어 스케일로 나타내면은 리니어 스케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냐면 흰색은 먼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빨간색 말고 파란색만 해봅시다. 파란색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얘는 그러니까 0볼트에서 저리가 벌써 흐르고 있는 거. 0볼트에서 저리가 벌써 흐르고 있는 거. 이해돼? 그래서 N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N 채널 가지고 일단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N 채널이면요, 문턱 전압이 아까 1.5V 막 예를 들었잖아요. 1.5V 이렇게 플러스 몇 볼트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이넨스먼트 타입이라고 해요. 이넨스먼트 타입. 스펠링 요거 그죠? 교재에 있는 거,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거, 이넨스먼트 타입. 한국말로는 이제 증가율. 반면에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란색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파란색. 그 말은 문턱 전압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문턱 전압이 음수인 저런 걸 우리가 디플리션 타입이라고 해요. 디플리션 타입. 자, 됐을까? 이넨스먼트 파란색이 디플리션 타입이고요. 하얀색은 이넨스먼트 HANCEMENT 타입이라고. 한국말로는 얘는 이제 증가형, 얘는 궁핍형. 궁핍형이 뭐냐면은 0볼트야. 나는 내가 게이트로 채널이 있고 그거를 컨트롤, 제어를 하고 싶어. 그런데 게이트로 제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0볼트에서 벌써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게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런 것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게이트로 제어를 해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스위치 역할을 해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1, 0, 1, 0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벌써 0에서부터 0볼트를 걸었는데 벌써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류를 안 흐르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를 더 쭉 그냥 보내버려야지, 쭉 보내버려야지 이제 커런트가 안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얘를 노멀리 온이라고 하고요. 항상 켜있다는 얘기예요. 노멀리 온, 항상 켜있다. 또 다른 거를 얘를 이네스먼트 타입을 노멀리 오프 타입이라고 해요. 그치? 0에서 빛처럼 했을 때 그냥 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카메라는 그냥 안 바꾸고 지금 우리가 N 채널 가지고 있잖아요. N 채널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인핸스먼트 타입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문턱전압이 VT가 양수인 거. 얘가 인핸스먼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0에서 스퀘어 노멀리 온 모드고 얘는 디플리션 모드. 오케이? 자, 처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봅시다. 이게 인핸스먼트 타입, 이게 디플리션 타입이에요. 처음엔 이해를 돕기 위해서 N 채널로 하는 게 설명 쉽거든. 근데 N 채널로 사실 N모스인데 N모스만 있는 게 아니라 P모스도 있거든. P모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P모스인 경우는요 게이트 전압이랑 드레인 전압이 그리고 플러스로 로스도 그런 게 이제 다 싹싹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게이트도 마이너스로 주고 드레인도 마이너스로 줘. 자,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퍼 커플을 보면요 게이트를 마이너스로 걸죠. 그럼 마이너스 걸면은 이제 커런트 방향이 바뀌거든. 커런트 방향이 바뀌면은 그게 여기에서는 음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149면에서 여기에서 N 타입은 여기서 뭐가 표현이 돼. 그게 뭐 우리 이렇게 그렸던 이거. 근데 P 타입은요 다 마이너스 걸어주고 커런트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얘가 3, 4분면을 표현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커브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렇게 다 올려버려. y 값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또 이상 올려버려. id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워갖고 올려. 그럼 이쪽에 있으면 더 편하거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또 이렇게도 바꿔버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0에서부터 마이너스 몇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거든.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고 왼쪽에 이렇게 뒤집은 거를 표시하면요. 인핸스먼트 타입은요 이렇게 돼요. 문턱전압이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그렇죠? 근데 P 타입, 디플리션 타입은요 이렇게 돼요. 그럼 문턱전압은 뭐예요? 정민이? 문턱전압 음수야, 양수야? 양수. 어? 양수. 뭐라고? 양수. 양수.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항상 이거 설명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1학번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유튜브 쇼츠에도 올라가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1학번 아주 3학년 2학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과목이 없었대. 과에서 처음 접하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가르쳤어. 근데 하면서 내가 근데 그 들으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취업 지원하고 그럴 때 이제 눈이 보는 눈이 좀 넓어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를 지원했어. 그래가지고 됐어.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 이 과목도 루틴에서 했었고 이 과목도 이제 전반부에 하고 이제 후반부 되면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용단 가잖아. 그럼 여기도 녹화 올리고 여기도 녹화 올렸거든. 둘 다 보더라고. 둘 다 보는데 한 군데에서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데 여기서 안 한 게 있대. 그래갖고 무슨 나도 말하다 보면 까먹잖아. 강의록을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면 이제 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 특성 인핸스먼트 디플레이션 P타입 P 채널 인핸스먼트 디플레이션 한번 볼게요. 인핸스먼트 타입은요 문턱전압이 예를 들어서 1.5V 만만하게 1.5V를 잡으면은
게이트 전압이 일정 볼트 이하일 때는 커런트가 안 흐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선거철에 자주 나오는 컷오프라고 해요. 컷오프. 그러니까 절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안 흐른. 근데 이제 일정 볼트보다 이제 게이트 전압이 더 커지면은 이렇게 되면서 VG가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가 VT 이상인 VG인 거죠. 이제까지 했던 거지.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디플리션 모드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게이트 전압이 1.5V가 아니라 내가 게이트 전압을 0V를 걸어도 벌써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리고 게이트 전압을 내가 0V를 걸어도 드레인 전압을 좀 바꿔주면은 VD 드레인 전압 바꿔주면은 벌써 커런트 채널이 형성됐기 때문에 커런트가 흘러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VG가 0V일 때 벌써 채널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VG가 뭐 0V, 2V, 3V 이런 식으로 커지면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VG가 0V일 때도 벌써 어떤 값이 있어서 커런트 흘러. 그러면 얘를 컷오프로 하고 싶어. 저를 안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임지 학생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게이트 전압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게이트가 웃어 그냥. 얘를 게이트를 0보다 더 낮춰버리세요. 그러면 아까 트랜스포 커브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디플리션 때 0볼 때에서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럼 커런트 안 흐르는데 여기 있잖아. 게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볼트, 2볼트 이런 데로 잡아버려. 그럼 커런트 안 흐르지. 그러니까 VGS를 0볼트보다 더 낮은 데로 잡아버리면 그때 제가 커런트가 이제 안 흐르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P 채널 해볼게요. P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P 채널 홀이 모여있는 채널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이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도 그렇고 드레인 전압도 그렇고요. 이제 다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1사분면에 나타나는 파워가 이제는 3사분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3사분면. 근데 그건 귀찮잖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뒤 엎어서 P 채널 특성인데요. 인핸스먼트 모드는요. 컷오프 이렇게 돼요. 그래서 VG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데 증가한다는 게 VG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V, 이거는 마이너스 4V, 마이너스 6V 이런 식으로 값을 더 증가시켜요. 그럼 홀들이 더 많이 모이면서 그렇게 되겠지. 자, 이 경우에도요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마이너스 1.5V 합시다. 만약에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2V 되면은 마이너스 1.5V보다 이제 더 왔으니까 채널이 형성돼요. 근데 내가 게이트 전압을 여기다가 만약에 0V를 걸어줬어. 그럼 채널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컷오프가 돼요. VG가 VT 1.5V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다는 게 이게 마이너스 1V랑 마이너스 0.5V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채널이 형성 안 됐으니까 그걸 이제 내가 더 크다고 표현했어요. 자, P 채널 아웃풋 특성인데 디플리션 모드일 때 마찬가지예요. 게이트 전압 0V일 때 벌써 이렇게 채널 형성돼요. 얘를 더 꺼버리고 싶어. 그러면 게이트 전압을 이제 플러스로 해줘봐요. 그럼 이제 커런트 안 흐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녹화 영상을 일단 올려두고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10분 또 쉬고 와서 뭐 이러면 그냥 이어서 할까? 답정 다 정해져 있어. 저번 주랑 이번 주 한 거를 내가 나중에 이걸 올려놓을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전자재료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공개될 파일인데 전자재료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봤거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이 목소리를 고려하겠습니다. 방금 완전히 막혀있는 주머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상의 수학적 주머니인 가우스면을 뜻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팟캐스트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 이게 이제 라디오에서 뭐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수업 시간 했던 내용 뭐 2시간 반짜리를 한 17분짜리를 서로 이제 대화 내용으로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팟캐스트를 할 수 있어. 팟캐스트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올릴 테니까 보는 과목은 나 처음 시도한 거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거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죠. 그렇게 할게요. 자, 중요한 거, 자, 네 가지. 중요 특성 파라미터 네 가지. 면접에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만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 이네스펀트가 있고 디플리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파란색이 이제 우리 엔모스에서 디플리션이고 하얀색이 엔모스에서 이네스펀트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저 트랜지스터 쭉 어레이된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OLED 픽셀을 하나씩 붙이려고 해요. 붙여서 이제 빛을 이제 재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된 거를 써야겠어? 하얀색으로 된 걸 써야겠어? 제어를 하려면 빛이 켜지고 안 켜지고 제어를 하려면 하얀색? 맞아요. 하얀색. 그래서 내가 게이트로 플러스 전압을 주면은 커런트가 흘러가지고 빛이 나오고 게이트로 이걸 주면은 빛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내 게이트를 0V로 했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약에 내가 내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AP가 그냥 CPU 같은 거거든.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핸드폰 100% 충전해주고 나왔어. 나왔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출근했거든. 근데 이제 출근해서 보니까 벌써 한 50%가 다 있어. 벌써 저를 줄줄 세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예요. OLED 같은 거 빛을 연결할 때도 파란색 같은 걸로 해놓으면 이제 그냥 우리 계속 빛이 0V에서 나는 제어를 안 했는데 이제 계속 빛이 나오고 있는 거야. 화면이 켜져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체 검사 하러 가면은 키, 몸무게, 혈압 기본으로 재져요. 기본. 그런 건 되지 뭐 엄지손가락 길이나 뭐 눈썹 길이 이런 거 아니지. 일반적인 거 재야 될 거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 재잖아요. 내가 모스펫이나 이런 거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얘가 특성이 어떤지를 보려면은 키, 몸무게 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웃풋 그리고 트랜스퍼 커브 이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요.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네 가지. 첫째는 문턱전압이 얼마인가 그냥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드레인 전압을 내가 50mV, 그러니까 0.05V 거죠. 0.05V 걸고 리니어 스케일로 게이트 전압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퍼 커브를 봤어. 이렇게 봤어. 그 다음에 여기 딱 접선 보면 여기가 뭐라 했어요? 문턱전압이라고 했어. 하나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가로 세로 뭐 100 해가지고 10,000개예요. 근데 10,000개를 측정하면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를 만들어도 지름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더 차이가 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하면요, 뭐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가 막 다 겹쳐 있어. 그러니까 다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분포, 가우시안 분포. 중간에 있는 값이 있고 그리고 좀 더 퍼져 있는 값이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값이 부풀어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접속하고 있으려면 이제 힘들잖아요. 귀찮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는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얘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밑에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 제품은 특별히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니까 더 커런트 제어가 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로 잡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CPU. 걔는 그러면 커런트를 좀 높은 데서 잡아도 괜찮아. 어떤 딱 일정한 컨스탄트 커런트 일정한 값을 딱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mA, 아니 100나노암페어라 그래요. 그러면 0.1 마이크로암페어거든. 딱 해놓고 거기에 있는 X값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문턱전압으로 입자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딱 끊어가지고 여기 그냥 갑자기 쭉 여기 다 나오거든. 이게 바로 읽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M이라고 되어 있는데 GM은 저것도 이제 문턱전압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자, GM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앞에서 보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 보이죠? 제가 화살표 마우스 좀 얘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GM 이꼴 해놓고 VG ID 값을 VG에 대해서 라운드 표시니까 미분하거든요. 미분. 그쵸? 트랜스퍼 커브에서 X축으로 이제 미분을 한 거예요. 미분. 트랜스퍼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처럼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처럼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좀 그렇게 안 나오거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 꺾어지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각 포인트별로 이렇게 기울기를 보면요. 마우스 여기 보세요. 무턱전압에서는 여기서 이거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쪽 지나오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ID 라운드 ID 오버 라운드 VG로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맥시멈 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해준 요 커브를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야지. 여기 스펠링 나오죠. 트랜스 컨덕턴스 이걸 물어보진 않고요. 내 시험 때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피크 값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피크 값에 해당하는 X 값 있잖아요. 피크 값에 해당하는 X 값 그걸 우리가 또 문턱전압이라고 하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적 외사법, 접선 긋는 거는 보통 데이터가 뭐 한두 개 적을 때 많으면은 이 가운데 있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오른쪽 분야는 아니지 이제 전자 회로 같은 데에서 회로에서 이 트랜스 컨덕터스 값을 쓰거든. 그럼 그때에 맞춰서 그냥 뭐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턱전압을 사람들이 구한 거. 자, 알겠죠? 자, 문턱전압 그렇게 구합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문턱전압. 두 번째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on off current ratio라고 한국말로는 전멸. 점이라는 건 켜졌다는 얘기고요. 멸이라는 건 꺼졌다는 거. 그래서 on off.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온 상태는 여기거든. 오프 상태는 여기고. 그럼 이 온 상태일 때 커런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mA. 오프 상태일 때 커런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피코암페어. 그러면은 피코암페어분의 10mA. 온 오프 이 전류의 비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시원에서 12승이고 얘는 시원에서 2승이잖아요. 그럼 온 오프 커런트 값이 몇이야? 10에? 10이 있어? 여기 12승이고 여기는 10에서 2승이에요.
10에 마이너스 12승이고 여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온오프 비율이면 아니 안 들려서 그래 진짜. 같이 좀 떠주세요. 안 걸린 사람 선혜영 안 했지? 몇이에요? 온오프 비율이? 11, 10승입니다. 근데 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하면 이제 10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온오프 비율 저거는 단위가 없어. 비율이야. 10의 6승, 10의 7승, 10의 10승 이런 거야. 자, 저기 크면 클수록 좋을까? 아니면 작을수록 좋을까?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태민이 작을수록.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작은 거네. 뭐 10배 차이면 10의 1승이잖아. 그치? 이거 만들었다고 이제 보스한테 보여주잖아. 그냥 혼나. 뭐잖아. 여러분 온일 때 커런트 값이 있고 오플 때 커런트 값이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커런트 많이 흘러야 돼요. 가랑이 여기 많이 흘러야 돼요. 이게 커런트 많이 흘고 적게 흘러야지 10, 10 신호가 확실히 구별되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 만들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랑 얘는 차이가 더 적은 거야. 온오프 커런트 레이셔는 여러분들 클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자, 그 다음은 서브스트레이션드 스윙. 서브스트레이션드 스윙. 그냥 회사마다 S 팩터 또는 SS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면을 보이죠? S 팩터 또는 SS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 얘는 뭐냐면은 자 만약에 오프에서 이제 온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보니까 문턱 전압이 여기래. 자 여기가 우리가 영어로 threshold라고 했죠. subthreshold면은 여길까 여길까? subthreshold, sub.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정빈이. 오른쪽. 근데 찍어도 우리 다 들려. 썩이면은 아래잖아. 아래 천자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래 천자라고 썩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래거든. 아래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적은 값이지만 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면 여기 직선이거든. 직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직선이고. 근데 여기에서 커런트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죠. 밀리암페어,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암페어라고 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직선인데 여기에서 한 10배 커런트를 10배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X 전압값이 있지. 그치? 이 커런트를 10배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값을 우리가 subthreshold swing이라고 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0.2V를 움직여줘야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2V per decade는 이제 10배 그런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더니 여기요. B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더니 좀 더 확실히 구별되게 합시다.
A, B 두 가지 트랜지스터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문턱전압을 내가 여기로 해가지고 딱 끊었어. 문턱전압 얘는 A고 문턱전압 B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각의 문턱전압 이하에서 커런트를 10배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값이요 다릅니다.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지금. 그렇지? 그게 달라. 근데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substantial swing, S 팩터라고 하는데 substantial swing이 더 큰 거는 어떤 거예요? 더 큰 거는 정민이 친구 성모 B. 자 보자.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 커런트 올리는데 얘는 이만큼의 전압만 걸리면은 딱 10배 올라가. 근데 얘는 이만큼의 그러지 10배 올라가. 그래서 어떤 게 값이 더 커?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그러니까 substrate 스윙이 더 크다는 건 여러분들 요게 누워있다는 얘기야. C가 지금 substrate 스윙이 제일 큰 거야. 이거 10배 올리는데 필요한 전압값이 얘는 더 크지. 그치? C번이 제일 큰 거예요. 자, 그러면 substrate 스윙이라는 거는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그 말은 내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C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B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아요? B? 이거보다 이거? 그래. 이런 그런 거 볼 때 항상 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하지 말고 좀 극단적으로 보면 내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 트랜지스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온오프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좋은 거야, B가. 제대로 못 만들거나 그러면 이제 C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substrate 스윙은 값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적을수록. substrate 스윙은 저건 이제 룸 템퍼러처에서 은석이 잔다. 잔다. 룸 템퍼러처에서 여러분들 이론 값이 있습니다. 60mV per decade가 이론 값이에요. 룸 템퍼러처에서. 자, 앞에서 문턱전압 했죠. 문턱전압. 여기서 A, B, C 중에서 문턱전압이 제일 큰 거는 C죠. 그쵸? B가 문턱전압이 제일 작죠. 자, 그럼 문턱전압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잘 모르겠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해. 문턱전압이 크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진짜 얘네에서 못한 거지. 그럼 뭐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턱전압이 잃어버리면은 나는 얘 트랜지스터를 게이트 전압으로 연결해가지고 키거나 끄거나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키는데 문턱전압이 이만큼 필요한 거야.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겠죠.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문턱전압 보면 작은 게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면 더 좋게? 그런 것도 아니죠. 문턱전압은요 이게 적절해야 돼. 적절. 너무 0볼트에 있으면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면 이제 0볼트가 아니라 아주 어떤 것도 0볼트보다 작은 걸 수도 있어. 여러 개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문턱전압은 적절해요. 자,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시모스랑 관련된 건데 문턱전압이 엠모스, 시모스가요 둘이 약간 오버랩되지 않고 이게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값이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 이제 문턱전압이 너무 크니까 이제 얘를 트랜지스터를 켜는데 온시키는데 너무 많은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만들었으면요 거기에서 전자들이 또는 홀들이 내가 가해준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죠.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셈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세컨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모빌티 값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거? 큰 거? 예. 크면 좋아요. 크면은 이제 저희가 잘 흘러. 어떻게 알아요? 또 치는데.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게 커가. 큰 거죠. 저를 많이 해줘도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 인핸서먼트 타입의 모스펫이 있습니다. SiO2 산화막은 10나노미터고요. 운석 전압은 0.6V래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G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W거든요. 채널 위스가 25마이크로미터고요. 채널 렌스가 1마이크로미터예요. 자, 모빌리티 값이 200이래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 드레인 조류는 얼마인지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민준 학생, 이 경우 내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지 강의실에 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그 선형인지 포형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이 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볼까? 내가 지금 선형이야 아니면은 포야? 지금 나는 선형. 왜? 말해. VT가 VT? 돼요? 지금 선형이야 포야? 써봐. VGS 마이너스 VT. VGS 몇이야? 5 빼기 0.6 이 4.4지.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 VD. VD가 지금 문제에서 나는 지금 0.1이었지. 지금 근데 이게 큰 거죠. 이게 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거죠. 선형에서. 그럼 선형 영역 식을 그러니까 ID 리니어는 2분의 1의 U에 COX 그 다음에 W 오버 L 한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하고 VDS 마이너스 VDS 2분의 1의 제곱 이 식이 있거든. 2분의 1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식이 있거든. 이 식에다가 하나 이거 200일 이거는 11일 아니 10이 아니지. SiO2가 10나노미터일 때 얘가 카페시턴스 값이 몇 페라 퍼 센티미터면 이거는 계산해봐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거든. 그 다음에 W는 25, L은 1 넣고 지금 여기서 했던 거 5V 빼기 1.5 하고 곱하기 0.1 빼기 2분의 곱하기 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이 ID 커런스 값이야. 자, 2번은 1번을 몰랐어도 지금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2번 어떻게 해야 돼? 자, 2번 VG가 3V, VD가 5V. 그럼 얘는 무슨 영역이야, 태민이? 왜?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포함해 던지는 거야. 자, 식을 어떻게 해? VGS 몇씩 불러봐. 아니, 숫자 불러봐, 숫자. 몇? 3 마이너스 0. 몇? 6. 그리고 이거는 우변은 5. 뭐가 커? 이쪽에 크면은 VDS, ID 여기에서 VDS가 더 큰데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포항했어. 포항했으면은 VDS 없는 요 식 있죠. VDS 마이너스 VT 있지. 제곱 인식 있지. 그냥 거기 그냥 넣고 이제 계산하면 또뭐몇 밀리암페 정도 나올 거야. 알겠죠? 자, 만약 2번과 동일한 조건에서 만약에 드레인이 이거랑 똑같은데 드레인이 7V, 9V, 마이너스 2V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VDS가 7V야. 그럼 포화야, 선역이야? 선역이? 포화. 9V야. 몇이야? 마이너스 2V야. 어? 이제 헷갈리지? 포화하다가 이제 이때는 컷오프야. 컷오프. 소리 안 들려. 알겠죠? 이해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 알아야지 이제 뒤에 얘기할 수 있거든. 그때는 다양하게 봐야 되잖아. 그래야지 맞는 거라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모스 응용이랑 디스플레이 조금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